여기 우리 지난 시간 했던 거, 화요일에 했던 거 개념 빈칸 한번 채워볼게요. 오케이? 기억나니? 지난 시간 빈칸에서 했었죠? 등차 수열의 합과 등비 수열의 합 공식은 반드시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복습할 겸 등차 수열의 합 공식 한번 써볼게요. SN은 이게 뭐야? 뜻이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이에요. 그래서 첫째 항을 A, 공차를 D라고 두면, 그리고 끝항, 제 n항을 L이라고 그치 두자는 거지. 그래서 D 버전이랑 L 버전 두 개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2분의 그 다음에 항의 개수 곱하기 첫째 항과 끝항. 기억나지? 이게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에요. 그렇죠? 공식은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구조는 이제 똑같긴 한데 이번에는 2a 플러스 n-1d 이 버전이 하나 있었죠? 이렇게. 그치? L을 어떻게 표현한 거야? 그냥 a 플러스 n-1d로 표현을 했을 뿐인 거죠. 그치? 따로 외우진 않아도 이것만 일단 기본적으로 외워놔도 충분히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비교해서 등비 수열의 합 공식은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 일단 유도 공식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표현 기호는 똑같아요. 그냥 SN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등비 수열의 합. 자, 첫 번째 우리 공식 유도하는 방법은 SN을 첫째 항, 둘째 항,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 연습해. 둘째 항은 제2항은 숫자에서 1 빼면 돼요. 아래다가 거듭 제곱할 때. 제3항은 AR 제곱 A3 땅땅땅 하나를 더 적을 거거든. n-2 n-1 제곱 이렇게. 얘가 끝항이죠. 제 n항이지, 제 n항. 그치? 자, 공식을 유도하기 위해 양변에 r을 곱할 거예요. 양변에 r을 곱한 식을 아래에 그대로 적어주세요. AR의 제곱, AR의 세제곱, AR의 4제곱, 땅땅땅, AR의 n-1 제곱, 다음에 AR의 n제곱. 그 다음에 이 두 식을 빼요. 왜요? 유도하는 거라서. 빼주면 S의 n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좌변이. 그쵸? SN으로 좌변을 인수분해해주면 1-R의 SN은 이렇게 표현이 되죠. 좌변이. 그치? 그 다음에 지워지는데 이렇게 지워져요. 그쵸? 그치? 이렇게 지워질 것이고 예상을 할 수 있겠지. 이렇게. 그러면 우변은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최종적으로 남게 됩니다. A와 AR의 n제곱이 최종적으로 남죠. 근데 둘을 빼야 돼. 이렇게. 빼준 식을 좌변에 우변을 적으면 A-AR의 n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동시에 진행을 할 건데 칸이 부족하기 때문에 S의 n은 하면서 1-r을 분모로 내려줄 거고요. 그러니까 좌변에는 1-r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분자는 a로 묶어버릴 거예요. a로 동시에 묶습니다. 요렇게. 자, 이게 바로 등비수열의 합 공식이에요. 외우는 꿀팁 알려드리면 그냥 1-공비, 1-공비 이 구조야. 알겠지? 1-공비, 1-공비인데 위에다가는 이 S의 n과 같은 n이 들어가면 돼요. 똑같은 숫자가 들어가면 돼. 그리고 앞에는 첫째 항이 곱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여기에서 분모 분자에 똑같이 마이너스를 곱한 식까지 외워주셔야 돼요. R-1 A에 똑같이 R-1 똑같이 가. 그 다음에 여기에다 n만 붙여주면 돼. 왜 두 번째 버전도 알고 있어야 되냐면 공비 중에 공비가 1보다 작을 땐 그러니까 막 2분의 1 공비 있지. 2분의 1 공비. 이런 친구들은 출연했어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빠진 친구들 시크해요.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한번 여기다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에코 넣어드릴게요. 자, 없던 것도 끌어서 단전해서. 죄송해요. 비위가 약했던 친구들은 잠깐 토하고 오셔도 돼요. 아무튼 소연 괜찮아? 자, 할게요. 그래서 공비가 끝나셨나요? 아, 다행입니다. 공비가 1보다 작으면 얘를 쓰는 게 좋아. 그러니까 1보다 커버리면 여기다 적잖아? 음수가 발생하거든요?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음수를 굳이 만들 필요는 없어. 그치? 그래서 너희가 이제 얘네 둘을 적재적소에 연습하는 걸 하면 저절로 1보다 크면 이걸 쓰게 되고 왜냐면 이게 양수가 나오니까 편한 거야. 너희도 편한 길을 찾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1보다 작으면 얘를 찾게 돼. 그러니까 둘 다 기억은 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구조는 쉽지. 그냥 R-1, R-1 그러니까 1을 빼낸 거야. R한테 1을 빼도 되고 1한테 R을 빼도 돼. 알겠지? 근데 모양은 똑같이 그 다음에 숫자 똑같이 이 구조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공비가 1이 아닐 때는 이걸 적어주시면 돼요. 이거 하나 이렇게. 왜 1이 아닐 때를 가정을 했을까? 왜 공비가 이때는 1이 되면 안 돼? 그렇지.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럼 공비가 1일 수도 있잖아. 그치? 공비가 1일 수도 있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애가 S5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근데 얘가 첫째 항이 이고 공비가 만약에 1이야. 예를 들면은 그러면 S5는 첫째 항, 둘째 항 왜냐면 공비가 1이니까 계속 똑같잖아. 셋째 항, 넷째 항, 다섯째 항이죠. 이거 그냥 뭐예요? 2 곱하기 5죠. 그래서 첫째 항 곱하기 개수라고 해서 AN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첫째 항을 그냥 개수만큼 곱하면 된다는 거야. 공비가 1일 땐. 그럼 밑에 example 한번 볼게요. 등비수열 S5를 5항까지의 합을 구해줘라. 첫째 항은 3이고 공비가 2다. 1보다 공비가 크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는 거야. 2 빼기 1 분의 2 빼기 1. 일단 그 구조는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지? 알겠죠? 그 다음에 첫째 항을 앞에다 곱해주고 여기다가는 항의 수. 여기 5항까지 합이잖아. 5항까지 합 이렇게 거듭 제곱만 해주면 돼. 알겠지? 그럼 얘는 93이 되는 거죠? 그치? 많이 어렵지 않지? 그치? 이게 개념이 끝이야. 근데 이제 뒤에 원리합계라는 진짜 악랄한 단원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학교에서 안 가르칠 수도 있어. 그래서 특강으로 뺄 건데 다음 주 화요일에 원리학교 특강을 하나 할 거예요. 진짜. 아니면 아예 그냥 토요일에 한번 보강을 잡아서 특강. 왜냐면 그게 너무 어려워서 수능에서도 좀 안 내는 추세야. 근데 내신에서 굳이 내진 않을 거야. 특히나 기말고사 범위가 더 많기 때문에 그
좋은 문제들 중에 원리학계를 굳이 내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면 나온다는 거고 안 가르치면 안 나온다는 거야. 굳이 가르쳤다는 건 내신다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치? 그리고 원리학계가 왜 잘 안 다루어지는지도 이유를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근데 수능을 볼 친구들은 사실 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저를 맞출 생각이 있는 친구들은 하기는 해야 돼. 한 번쯤은 들어볼 필요는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좀 정규 말고 따로 특강으로 빼겠습니다. 원리학계는. 이따가 공식을 보여줄게.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아? 토너라 진짜. 공식을 외워야 되는데. 그리고 잘 안 쓰는 이유는 경제 쪽 가는 친구들 무조건 하셔야 돼요. 경제, 경영, 회계 이쪽. 왜냐면 원리학계는 그 은행에서 적금 계산하는 거, 복리 계산하는 거, 그거에 대한 원리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 수능에는 안 나오는 거야. 왜냐면 요즘에는 기계로 다 하거든요. 그런 계산하는 것들을 굳이 그런 복잡하고 지저분한 계산을 학생들한테 사고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에서 낼 필요는 없다. 이게 이제 정론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럼에도 할 줄은 알아요. 한번 들을 필요는 있겠죠. 나 얘는 등차 수열이랑 그냥 똑같아.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다면 S1은 그냥 첫째 항과 같겠죠. 이렇게. 이거 하나. 기억나지? 그 다음에 얘기. 일반항. A의 N이라는 일반항은 전체의 합에서 N-1까지의 합을 빼면 그 마지막 항이 나오겠지. 그치. 상상 한번 해보면 얘는 A, AR, AR-1이고 얘는 A, AR 이건 뭐 증명할 것도 없어요. 이건데 이 둘을 빼면 지워지면서 마지막 항만 나올 거잖아. A의 N은. 그치? 그런 뜻인 거야. 그냥 알겠지? 넘어가서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이제 몇 개의 방향을 잡아드릴 거예요. 1번에 1번 볼게요. 1번에 2번은 쉬운데 1번에 2번은 여러분들 첫째 항은 잘 구할 거야. 근데 공비가 안 보여. 공비가 잘 안 보이지, 그치? 그냥 이때는 두 항을 그냥 구해버리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첫째 항 구하고 제 2항을 구해. 그래서 그 둘을 나누면 공비가 나오겠지. 그치? 연속한 두 항을 나누면 공비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직접 계산을 하는 게 좋아. 이걸 굳이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일반항은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제곱이잖아. n-1제곱으로 표현되는 이 밑이 사실 공비거든? 그럼 얘를 꾸역꾸역 이 구조로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어.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2의 2제곱에 n-1 얘를 일단 만드는 거야. 왜냐면 2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얘를 이쪽에 넣어줘야 2n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쵸? 우리 이런 거 많이 해봤지?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만들기 위해 2의 세제곱이 더 필요하구나. 그쵸? 이거 분명어칙 해주면 이거 3 더했을 때 얘 나오잖아. 그럼 굳이 이렇게 바꿀 거냐는 거지. 그러면 되게 어려워질 거예요. 실수할 수도 있고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 그치? 첫째 얘가 공비인 거야. 그렇게 해도 되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첫째 항을 구해버리고요. 제 2항도 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2의 5제곱이니까 얼마 차이나 공비가 2의 2제곱 이게 더 쉽지 않아? 그치? 이때는? 이렇게 찾는 게 훨씬 쉬울 거라는 거야. 공비. 그치? 살짝 그 다음에 저의 도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게 2번도 한번 보면요. 얘는 인수분해 단원이 필요해요. 공통수학 1의 인수분해 단원. 일단 식 한번 세워볼까? 내가 얘기하기 전에 첫째 항부터 5항까지의 합식이 1, 10항까지 합이 3이다. 이 두 식을 일단 세워주세요. 저도 여기다 적어두겠습니다.
세워두면 일단 식을 세우는 거야. 알겠지? 일단 냅다 식 세워두고 나면 뭔가 보이시나요? 얘가 인수분해가 되어서 합차로 얘가 생성된다는 걸 혹시 보실 수 있으실까요? 또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세제곱 인수분해 공식을 써서 얘로 또 표현이 될 것 같으신가요? 그것들이 보이셔야 하는 거죠. 그걸 이용한다는 거야. 그럼 얘는 아래 5 마이너스 1 아래 5 플러스 1 합차. 얘는 아래 세제곱의 5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인 거잖아 사실은. 그치? 그럼 얘 세제곱 인수분해 공식 쓰는 거야. 아래 5 마이너스 1 아래 10 플러스 아래 5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를 분자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쩌라고.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여기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쓰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R5제곱이 구해지고 그 R5제곱은 여기서 유용하게 사용이 잘 되겠죠. 그치? 이렇게. 얘는 방향만. 마무리를 한번 해보세요. 3번도 사실은 지금 첫째 항 공비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 소수를 만족시키는 걸 찾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은 한번 여러분들이 식을 세워보는 걸로 하고, 이제 4번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문제 유형이죠. 탄소 배출량이 2017년부터 2019년 2023년도 배출량을 구해라 막 이거 실생활 이거 뭔가 딱 느낌이 오지 않아? 기말 나올 것 같은 느낌? 이런 유형? 그쵸? 나올 것 같죠? 실생활을 왜 선생님들이 좋아하냐면 너희가 늘 입에다 달고 사는 말이 뭐야? 수학 왜 하는 거야? 필요 없어. 그치? 진짜 유용하지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잖아. 쓸모없어.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이렇게 실생활에서 쓰이는 문제를 보면 이렇게 너희가 깨닫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내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실생활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알겠지? 아니야. 전혀. 그렇지. 내가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지 않는 회사에 다니면 그리고 거기 가면 다 기계가 해줄 텐데. 그렇잖아. 그치? 자, 이것도 방향 한번 잡아줄게. 결국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2023년도의 배출량이 2017년 배출량의 몇 배인지를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기준이 되는 그 초기 값을 A로 잡는 거야. 얘를 첫째 항으로 잡는 거죠. 첫째 항. 그래서 2017년도의 값을 A1, 응? 그치? 2018년도를 A2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2019 A3, 2020 일단 다 적을게요. 2021 A5, 2022 A6, 2023 A7항 이렇게 잡고 첫 번째 줄을 읽는 거야.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탄소 배출량은 즉 3년치 합인 거예요. 3년치 합. 이걸 보고 S3을 찾는 거구나를 딱 깨달아야 돼. S3을 말하는 거구나. 총합이니까. 그럼 S3은 첫째 항이 A죠? A. 그 다음에 얘네들이 몇 배씩 일정한 비율, 얘를 공비로 두는 거야.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고 있다. 근데 R배. 근데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 공비가 1보다 작으면, 그치? 0과 1 사이의 분수면 계속 줄어드는 거잖아. 공비를 그렇게 잡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1-R 똑같이 1보다 작으니까 얘가 좀 더 유용하겠지. 1-R. 근데 여기가 세제곱 이렇게 돼야겠죠. 얘가 800만 톤 이렇게 800 이렇게 하나씩을 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0년도부터 22년도. 선생님 근데 22년도는
첫째 항이 A가 아닌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럼 얘를 너희가 새로운 수열로 잡는 거야. 얘를 새로운 수열로 바라보면 얘는 AR의 세제곱이죠. 우리 일반항을 지난 시간에 배웠지? 여기가 제4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세제곱. 여기서 숫자 하나를 줄여줘야 돼. 그치? 얘는 AR의 4제곱, 얘는 AR의 5제곱이잖아요. 얘를 첫째 항으로 갖고 여전히 공비는 R인 수열 3개의 합을 구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식을 적을 건데요. 이때 첫째 항을 A의 세제곱으로 둬야 된다는 거죠. 첫째 항, 제2항, 제3항으로 보고 그 3개의 합을 식으로 표현하자는 거지. 이해됐어? 응,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 1-R 세제곱, 1-R 세제곱. 이게 600만 톤이다. 줄어들긴 했네요. 그죠? 저번 시간에 강조했던 거? 등비수열 파트의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두 식을 세우고 나서 빼려고 하면 안 되고 뭐 하려고 해야 된다? 나누려고 해야 된다. 등비수열의 특징이지? 얘도 마찬가지야. 나누시면 돼요. 나누면 요렇게가 약분되는 거야. 보이지? 그리고 A도 약분되면서 R세제곱 값이 얘로 나와요. 이해되셨죠? 두 식을 나누시면 됩니다. 분수분의 분수, 이렇게 분수분의 분수 했었죠? 분수분의 분수.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되고 A끼리 약분되죠? 그럼 R세제곱분의 1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R세제곱분의 1은 3분의 4 이렇게. 그럼 따라서 R세제곱은 4분의 3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세제곱근을 굳이 씌울 필요는 없어. 그 이유는 문제에서 결국 구하라고 한 건 2023년도의 탄소 배출량이 A의 몇 배인지가 궁금한 거거든? 그러면 2023년도는 얘란 말이야. 그치? 근데 얘는 AR의 몇 제곱이에요? 6제곱이죠?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야. 몇 배냐고 A의 몇 배냐고 물어봤잖아. 그치? A의 몇 배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A의 R의 6제곱이다. 그럼 굳이 이거를 세제곱근을 씌울 필요 없이 그냥 제곱해주면 되잖아요. 16분의 9배다.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오케이. 그다음에 이거 아닌데 마지막 문제가 이거 필기 때문에 얘는 그거예요. 그 SN에서 SN-1을 빼면 일반항 AN 나오는 거 있지? 그걸로 접근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일반항 문제.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